네, 안녕하십니까. 부동마블의 이본. 홍보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해볼 것 같아요. 뭐 경제 지금 흐름들 어떻는지. 사실상 지금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네네. 정권이 좀 많이 시끄럽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슈 사항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네.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정치, 경제 관련된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뉴스를 볼 때는 수치상 데이터나 아니면 팩트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일반 시민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변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쉽게 선동당하기 일쑤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이제 바뀌던 간에 저 같은 경우는 내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이사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내수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 시장이 경제 침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네네. 굉장히 경제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가지고 않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물가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경제 흐름이 사실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국민들이 많이 힘드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금액에서도 뭔가를 더 아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치상으로는 어떤 상황이 됐냐면 일단 사람들이 옷을 잘 안 사요. 밥 먹는 거, 그쵸. 뭐 이런 것도 다 맞아요. 줄이지 않나요? 주류나 지금 뭐 담배 그 시장도 그렇고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이 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이제 내수 부진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기존에 그동안 사실 이제 고금리 시대로 그다음에 그렇죠. 고물가 시대로 이게 경기가 침체됐어요. 그러니까 돈도 어느 정도 풀어주기도 해야 되고 자금이 계속 원활하게 돌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들도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다 꽁꽁 얼어붙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내수 부진이 빨리 내수부양 정책을 발표를 함으로써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이 대출 이자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내시던 분들이 네. 갑자기 2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내려고 하니까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그죠. 같아요. 왜냐면은 갖고 있는 돈도 지금 어떻게 해서든 아껴서 그거를 내가 네네. 방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건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계엄령을 선포를 하시고 난 뒤에 수출 자체가 많이 막혔잖아요. 네, 또다시 시작이 됐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 이제는 내수부양 정책이 안 나오면 안 될 그쵸, 상황이 이상하죠.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 같은 경우 어쨌건 해외 수출이 안 된다고 하면은 네. 이 자국 시스템에서 자급자족으로 네. 이제 진행을 한다. 네. 그렇게밖에 답이 없어요. 우리 국민이 살려야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이제 내수부양 정책이 나와야 할 시즌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진짜 앞으로는 정말 너무 많은 거를 하지 못합니다. 정말 심각하면 IMF 때처럼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 IMF까지는 안 오겠지만 맞아요. 근데 한 번 사람들이 겪었기 때문에 또다시 오진 않겠지 하는데 사실은 사이클은 돌고 있다라는 점.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전보단 당연히 나은 상황은 생기겠지만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는 거를 우리는 국민들이 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빨리 내수부양 정책이 나와서 금리 인하도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사실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고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이거를 타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이사님께서 이 내수 관련해서 이제 답변을 주셨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 이 이사님께서는 인플레이션이 이번에 좀 크게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만약에 크게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번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존부터 왔었던 인플레이션보다 네. 더 중요한 게 뭔가 있을지. 아무래도 우리가 부동산을 빼먹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부동산 관련된 경제 흐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런 사이클을 돌았을 때 일단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많이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고 네네. 벌써부터 지금 이제 전세 대출이 어제로부터 다시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년에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한 번 더 온다고 했었을 때, 자, 대출 규제 풀리고 금리 인하까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또 네. 여기서 이제 전체 시장의 흐름이 이제 생길 텐데요. 네네. 그렇게 됐었을 때는 우리가 10년 뒤에 같은 이 집을 또 한 채 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금리 인하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원래 자본금이 네, 다 자산 시장으로 쏠리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그 금액으로 그 집을 못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시세 자체가 뭐 5억, 6억 하는 이 빌라 시세가 그때 우리가 10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한 번 더 오고 또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이런 빌라 10억에도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쨌건 부동산 시장이 곧 있으면 이제 네. 인플레로 인해서 이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결국엔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아주 폭등을 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럼 전세 제도는 영원할 것 같나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해외에는 없는 제도인데 이 전세 제도가 앞으로도 쭉 지속이 될 것 같은지. 저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면 이 전세제도라는 것 자체가 일본도 없어졌어요. 없어진 지 오래됐고, 그래서 지금 월세 시장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 전세가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저는 왠지 우리도 이제는 전세 시장이 곧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무슨 126%라든지 112%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사실 이제는 전세 시장을 없애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이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저는 그 내용에 확실하게 이제 상류층과 하위층들의 계층 간의 이 격차를 확실하게 벌리겠다라는 정부의 네. 그 속내가 좀 보이긴 하거든요. 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누구를 위한 과연 정책인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전세 관련한 이제 정책들은 없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집 있는 분들은 사실 전세 안 되면 월세 받으면 되지 하면서 또 그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은 집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빈부격차가 심해질 거고, 이제는 우리도 뭐 인도나 일본 같은 어떻게 보면 상류층과 이 계층의 차이의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네. 사실 좀 심해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도 더 심해질 거고요. 네. 지금 전세 제도라는 게 어쨌건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 인하가 또 시작된다고 하면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10억이라는 빌라가 있는데, 그 10억이라는 빌라를 예를 들어서 10억 다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에 네. 금리가 1%면 얼마인가요? 거의 한 달에 100만 원 나오나요? 그렇죠. 근데 월세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 2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차라리 집을 사지 이 월세를 그러니까요. 내겠어요? 근데 집을 못 사는 이미 격차가 벌려진 사람들은 월세만 내면서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매달 갚아 나가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집 이미 있으신 분들은요, 네. 성공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5년에 내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빈부격차에 있어서 내가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나는 계속해서 개미나 서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지는 이게 마지막 저는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저희가 촬영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개인 의견 차고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저희는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희는 말씀을 드렸고, 이 시장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향후에 5년이든 10년이든 간에 그 뒤에는 이 격차가 확실하게 벌려져 있을 거니까,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한 번은 다른 시각으로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다른 시각으로도 다른 관점으로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이사님께서 내수 부양 정책에 대한 부분과 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전세 제도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경제 흐름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상 지금 계속 돌고 돌았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빨리 오고 조금 더 늦춰지는지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진 거지, 사실상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네. 우리 구독자분들도 사실 통계치를 내가 낼 줄 모르는 거지 보실 수는 있잖아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사이클을 한 번만 우리가 되짚어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누구나 알 법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신을 갖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지금까지 이제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또 이제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위쪽 상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또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부동마블의 홍본이었습니다. 네, 이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